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궁지에 몰려 발악하는 조중동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 시사건건 이 채널을 왜 시청하고 계실까요? 저는 또 왜 다른 유튜브 채널 황희도라든지 빨간아재라든지 열린공감TV, 정치일학, 뉴스반장 뭐 이런 채널을 저는 왜 챙겨보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기존 언론이 너무 이상해. 얘네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사건건 채널이라든지 많은 다른 대안 채널들을 보면서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언론에 나와 있었던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입을 많이 의존을 해요. 자,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입을 많이 의존하는 이유는 그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신뢰 때문이죠. 그것이 언론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김어준과 주진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들어 조중동을 대표로 하고 그를 뒤따르는 이 많은 언론들이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디까지 궁지에 몰린 걸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중앙일보입니다. 적폐라던 박도 이러지 않았다. 불통보다 더한 문의 침묵. 야, 자, 중앙일보가 궁지에 몰리긴 엄청 몰린 모양이에요. 이 박근혜를 적폐라고 인정을 해버린다. 쉬운 일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적폐라던 이런 표현으로 살짝 비껴가기는 해요. 우리가 적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니들이 적폐라고 부르던 적폐였던 박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죠. 예. 적폐라던 박근혜도 이러진 않았다. 불통보다 더한 문의 침묵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뽑아냅니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박근혜까지도 까내리는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죠. 자, 조선일보입니다. 새들도 독재에 맞서 일어선다. 사이언스 카페. 정말 조선일보 역시 대한민국 정론지. 야, 이런 기사를 뽑아내다니요. 자, 모든 언론사에는 파트가 나눠져 있죠.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자, 과학 전문 기자 이영환. 이 과학 쪽 파트에서도 정치를 끌어들이는 이 놀라운 조선일보. 사이언스 카페에서 새들도 독재에 맞서 일어선다. 그러니까 문재인 독재에 맞서 우리 모두 일어서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조선일보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거 보시면 정말 궁지에 몰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었죠. 뭘 해도 콘크리트 지지. 문, 여 지지율 동반 상승. 속 터지겠다 이거예요. 뭘 해도 콘크리트 지지. 흔들리지가 않아. 40%가 내려가질 않아.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같은 문장에서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것 눈치채셨나요?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뭘 해도 콘크리트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거였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조선일보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네. 조중동이 뭘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죠. 자, 조선일보에서는 68평 단독주택 가진 김어준, 호텔 전세 옹호,
여인숙 사는 분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김어준이 68평 단독주택에 산다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러면서 김어준을 깎아내리기 기사를 썼어요. 요즘에 김어준한테 굉장히 자격지심이 있는 조선일보거든요. 뭘 해도 저놈의 김어준이 흔들리질 않네. 저 김어준만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레이밍을 할 수 있고 여론의 방향을 뒤틀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어준이 자꾸 딱 버티고 자신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서민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그런 기사를 써냅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68평 단독주택에 사는 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강남에 살든 수십억짜리에 살든 어디에 살든 자본주의에서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 돈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아내야지 그냥 68평 단독주택 이걸로 비난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독주택의 68평이면요 작은 평수예요. 아파트 68평과 주택 68평은 엄청 다른 거 잘 아시죠? 자, 조중동이 지금 궁지에 몰리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기사의 논조나 이런 게 다급함이 느껴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언론이 어떤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싶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광고 아닙니다. 이 사이트 한번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알게 된 사이트인데요. 스피치로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발언자의 발언을 키워드로 해서 기사화된 숫자, 전체적인 내용들, 그런 빅데이터를 취합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기능이 워낙에 많아서 저도 아직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 이 사이트에 키워드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키워드 종합순위 해서 키워드 순위가 쭈루룩 나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있었던 키워드들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 그런 카테고리인데, 자, 여기를 보면 뉴스 키워드 순위, SNS 키워드 순위,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이렇게 따로 또 정리를 해놨어요. 자, 뉴스 키워드는 뭐냐면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의 뉴스의 키워드를 분석한 것. SNS와 커뮤니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부분이 제가 재밌다고 느낀 이유는 이 언론사가 주로 다루는 키워드와 SNS 커뮤니티,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가 얼마나 괴리가 있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에 클릭을 하면 키워드 순위가 동시에 나오는 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윤석열을 클릭을 하면 윤석열은 뉴스 키워드 2위, SNS 1위, 커뮤니티도 1위. 자, 여기서 재밌는 키워드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사찰. 자, 사찰을 클릭했더니 SNS 키워드에서는 4위, 커뮤니티 키워드에서는 8위인데 언론사 뉴스 키워드에는 없습니다. 20위권 내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지 한눈에 조금 느껴지시나요? 지금 사법부 사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언론들은 이 관심을 어떻게든 꺼뜨리고 싶은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 사이트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판부라는 키워드를 클릭해 볼까요? SNS 키워드 17위, 커뮤니티 키워드 18위인데 뉴스 키워드에는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재판부가 검찰의 사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을 이 키워드 순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궁지에 몰려 안달이 난 조중동 이야기 해봤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